당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좀 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자기 전에 혈당이 100이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공복인데 혈당이 130이 돼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당뇨 진단받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청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고 막 음식 조절하고 약 잘 먹고 해가지고 당화혈색소랑 식후혈당은 완전히 정상이 됐는데 유독 이 공복혈당만 죽으라고 정상이 안 된다. 계속 120 정도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요 두 가지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둘 다 공복혈당이 이상하게 높다, 이런 말이죠. 자, 공복혈당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왜 유독 공복혈당만 높은지,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잘 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시작등입니다. 자,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뭐 자기 전에 과식을 했다든지, 뭐 소화가 엄청 느리게 되는 뭐 기름진 음식이나 뭐 그런 걸 많이 먹었다든지, 또는 뭐 내가 저녁약을 안 먹었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전에 굉장히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잤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혈당이 100밖에 안 나왔는데 왜 자고 일어나니까 오히려 혈당이 자기 전보다 더 높냐?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 영상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거죠.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장에서 수익이 나면 이게 장에서 잘게 분해돼서 시장의 현금이라는 포도당 형태로 분해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현금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라는 인슐린이 나와서 은행기업 금고로 현금을 수표의 형태로 바꿔서 저금을 하게 되고, 정부와 가게도 현금을 쓰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금식 상황, 즉 장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 은행기업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쓰는 게 시장의 현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리 몸의 혈관에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자, 우리가 자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자면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자, 물론 애기들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의학적 상황에서 자는 것 이꼴 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을 잔다는 거는 최소한 8시간은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때야 뭐 얘가 돈을 꺼내주겠지만 잘 때는 돈이 안 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가 꺼내주는 게 아니고 얘가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혈당이 높은 거는 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어제는 혈당이 안 높았는데 오늘은 높냐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의아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혈당을 결정하는 거는 100% 얘입니다. 100%. 자, 이 간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아침에 혈당은 간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좋다. 간 때문이라 치면은 자기 전에 100이면 아침에도 똑같이 100인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러면 100보다 더 올라가느냐? 자, 이렇게 저녁 혈당보다 아침 혈당이 더 높은 이유, 보통 4가지가 있어요. 자, 4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는 사이에 코티솔이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 있는 분, 자면서 코골이, 더 심한 형태가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또는 불면증이 있다든지 이런 수면장애 생기면 그 수면의 장애로 인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코골이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체중 감량을 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반드시 시도하셔야 되고, 이 체중 감량이 또 뭡니까? 당뇨를 예방하잖아요. 그리고 불면증은 제 영상 수면위생을 따라하면서 또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코골이나 수면장애나 스트레스는 해결책이 있거나 또는 일시적이에요. 이 원인들은 사실 공복혈당이 오르는 원인의 10%도 안 됩니다. 자, 진정한 진짜 원인이 뭔가? 진짜 원인, 정답. 자, 바로 내장지방이에요. 결국 내장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이게 지방간을 또 유발합니다. 자, 간이 이렇게 싱싱해야 되는데 내장지방이 많이 끼면 이런 식으로 누렇게 기름이 끼어요. 이런 지방간이 되면, 자, 아시죠? 밤사이에 미친듯이 돈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뭐 내장지방, 지방간 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간질환이 있는 경우, 뭐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또 간이 안 좋아서 당을 미친듯이 꺼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인데 새벽 현상이나 소모기 현상 같은 특수한 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인슐린 치료하는 분야에서 많이 생기고, 이거는 뭐 아침 혈당이 130 정도가 아니고 뭐 150이나 200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새벽 3시 혈당을 체크해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의학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스트레스는 뭐 일시적일 수가 있고, 불면증이야 뭐 수면 인지행동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고골이 같은 경우에 체중 감량을 해볼 수 있고요. 내장지방 지방간도 사실상 치료는 체중 감량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 굉장히 특수하게 새벽 3시 혈당을 재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일시적이고 요거는 특수한 경우 빼면은 요 두 개는 사실상 기승전 체중 감량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애초에 당뇨가 생기는 원리가 내장지방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장지방 때문에 톨게이트를 고장내서 일꾼이 돈을 5개를 캐서 넣었는데 4개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2형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되겠고, 이렇게 당뇨 전 단계부터 이미 인슐린 저항성 급격하게 올라서 공복혈당도 이미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내장지방,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복혈당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것 외에 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혈당을 주로 떨어뜨리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하는 것 외에 약물 치료로 메트포르민 용량을 증량한다든지, 또는 메트포르민을 안 먹는 분은 먹어본다든지, 뭐 그렇게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메트포르민을 뭐 무한정 늘린다고 해도 약물만으로는 거의 대부분 공복혈당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살을 엄청나게 많이 뺐는데 왜 공복혈당만 계속 높느냐. 자, 이런 두 번째 물음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내장지방이 쌓이죠. 그러면 간에 기름이 끼고요. 이 내장지방이 중성지방 올리고 HDL도 낮추는 이상지질 혈증을 유발하면서, 또 궁극적으로 이 내장지방이 톨게이트를 고정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가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처음에 지방이 끼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 이상지질 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통 당뇨가 생겨요. 이게 뭐 앞단계가 뒷단계의 원인이나 결과인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순서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내장지방,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에 이상지질증, 그 다음에 당뇨, 이 순서라고 치면은 우리가 살을 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당뇨가 치료되고, 그 다음에 이상지질증, 그 다음에 지방간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이 없어질까요? 자, 그러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이 쪘을 때 병이 생겼던 그 순서 그대로 살을 빼도 똑같이 처음에 내장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상지질 혈증이 좋아지고, 그 다음이 당뇨, 마지막에 이 공복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병이 생기고 다시 요 순서로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을 빼는 게 한참 지나야지 공복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공복혈당이 오르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당뇨예요. 당뇨가 공복혈당이 오르는 거고, 공복혈당이 높다는 거는 내가 당뇨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아직도 당뇨가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식후에 150이다 이러면 그거는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공복에 150이다 이러면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차피 150은 똑같은 150이에요. 식후에 150이든 공복에 150이든 혈관에 피해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150이라는 숫자가 사실 무서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식후에는 정상인데 왜 공복에만 이렇게 조절이 안 되냐. 그냥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트포르민을 뭐 증량한다든지 뭐 저녁에 먹는다든지 이리저리 조절을 하거나 답답해 하는 것보다는 살을 계속 좀 더 완벽하게 빼가면서 그냥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내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초기 당뇨 탈출에 실패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100% 복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히 공복혈당이 뭐 120대에 머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조바심 내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말 체중 감량을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결국에는 당뇨가 치료가 되고 공복혈당까지 완전히 100 미만으로 치료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안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모두 모아서 살을 열심히 빼보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